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자연의 힘은 정말 무섭기도 합니다. 곳곳이 물폭탄으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하면서 7월 마지막 주 알짜뉴스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기습폭우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가 미디어로서 진가를 톡톡히 발휘했습니다. 방송이나 그 어떤 매체보다도 피해 상황이나 위급 상황 등 주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2일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2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정작 이동통신사의 구체적인 행동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폰5 출시 루머는 끊이지 않습니다. 오는 9월 5일 미국에서 선보이고 전 세계적으로 10월 출시한다는 소식과 9월 둘째 주에 출시한다는 소식들이 여러 나라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어 9월 출시설은 확실시 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주에 SK컴즈가 무료통화 모바일 메신저를 출시한 가운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카카오톡도 음성통화 기능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톡은 지난 28일 기준으로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앞으로 차량 제조회사가 출고되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재신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KT의 2G 서비스 이용자는 약 39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중국발 IP 악성 코드에 의해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SK컴즈가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6일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인 윈도폰 7 망고의 정식 버전을 OEM 업체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는데요. 늦어도 오는 9월에 출시 예정이어서 아이폰5와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이 최근 3년간 정체 현상을 보인 반면 모바일을 통한 무선 인터넷 이용률은 급증한 것으로 닐슨 코리안 클릭이 조사한 결과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포털들이 초등학생을 겨냥해 방학 숙제를 돕기 위한 콘텐츠를 보강하는 등 초등학생을 잡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신규 가입자 4명 중 1명이 40대 중년층으로 20, 30대 이용자의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S2가 출시 3개월도 되지 않아 공급 기준으로 글로벌 누적 5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작 갤럭시 S에 비해 40일 이상 앞당겨진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외국 제품들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린 일본 시장에서 갤럭시 S2가 한국 휴대전화로는 처음으로 아이폰을 제치고 월간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의 가격이 급락해 0.8달러 선이 무너져 0.75달러로 책정되면서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프로게이머 홍진호 선수와 임유한 선수가 스타크래프트2로 세기의 대결을 펼치는데요. 오는 8월 5일 부산 해운대에서 블리자드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가 본인의 트위터를 팔로우해서 받은 마패를 인쇄해 청와대로 오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뜨거웠는데요. 알고 보니 허경영을 패러디한 혀경영 트위터였습니다. 네, 지난 시간엔 올 상반기 CPU 시장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픽카드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홍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그래픽카드 시장은 한마디로 통큰 5850과 가격 경쟁 심화, 그리고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로 사파이어에서 출시한 라데온 HD 5850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경 선보인 이 제품은 10만원 후반대의 가격으로 출시됐습니다. 당시 5850 그래픽카드가 30만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가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숨에 인기 순위와 판매 순위 모두 1위를 휩쓸었고, 이는 그래픽카드 시장 전체의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사파이어와 경쟁 관계에 있던 MSI, 아수스 등의 타 업체들 역시 중급형 그래픽카드의 가격을 빠르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연초와 비교해 평균 10% 가까이 내려갔을 정도로 통큰 5850의 출현은 PC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등장해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팩토리 오버클럭 제품이 많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팩토리 오버클럭 제품은 그래픽카드 제조사에서 애초에 클럭을 레퍼런스 제품보다 높게 설정해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변종 제품과 비교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듀얼 쿨링을 탑재한 제품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GPU나 전원부의 발열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쿨러를 2개 혹은 3개를 탑재해 높은 발열을 잡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쿨링의 성능을 높임으로써 클럭을 올려 더 높은 성능을 가진 제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MSI와 기가바이트, 아수스 등의 업체에서 앞다투어 듀얼 쿨러를 탑재한 제품을 출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이번 주부터 많은 분들이 휴가 떠나실 텐데요. 어디에 가서 무얼 할지, 또 교통 상황은 어떤지, 숙박 장소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계획 세우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주 이용하는 스마트폰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진 기자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애플리케이션을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이번 휴가를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어디가 이번 휴가지로 적당한지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내 여행지 정보를 총망라한 앱을 참조한다면 여행지 결정이 더 쉬울 것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행 필수 어플 앱은 국내 약 6만여 개의 유명지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실시간 인기 여행지 순위, 지도 정보, 땡처리 숙박 정보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앱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라면 필수입니다. 안드로이드의 떠나볼까 앱과 국내 여행 총정리 앱도 이용해 볼만합니다. 떠나볼까 앱은 국내 베스트 여행지 100선을 선정하고 커플 여행, 혼자 여행 등 여행의 목적에 맞게 여행지를 분류해 여행 정보와 추천 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에세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남겨놓은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 총정리 앱도 쓸만합니다. 전국 5만 6천여 개의 여행 정보를 내장하고 있고 TV 소개 횟수 및 사용자 평에 따라 양질의 여행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도 찾아가기 어렵다면 안 되겠죠. 스마트폰은 요즘 내비게이션 대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SKT의 T맵과 KT의 올레내비, LG U+의 오즈내비 등이 막힌 길을 쉽게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교통앱은 현재 내가 위치한 지역 인근 맛집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피서지는 모기떼의 습격으로 불편했다는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아이폰의 모기 퇴치 앱과 안드로이드의 무료 안티 모기 앱 등을 활용한다면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물론 저주파에 민감한 분들은 모기향 등 다른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여름 스마트폰을 활용해 스마트한 휴가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아수스의 국내 유통사 디지털 그랜텍은 USB 3.0 인터페이스를 케이스 앞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수스 USB 3.0 패널을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케이스의 3.5인치 베이에 맞는 작은 크기로 케이스 뒷면뿐 아니라 앞면에서도 USB 3.0 포트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장하드 전문업체 세로텍이 스마트폰보다 더 작고 가벼운 초소형 초경량 외장하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1.8인치 마이크로 시리얼 ATA 타입 하드가 탑재됐으며 USB 3.0을 지원합니다. 올림푸스는 보급형 콤팩트 카메라 시리즈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1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에 광학 5배줌 렌즈를 장착했으며 흔들림 보정 기능과 HD 동영상 촬영 기능도 지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8월 첫째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